여러분,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개그 콘서트가 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현실이 더 웃기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소문난 곳, 파업 한 번 하면 나라 경제가 휘청거린다고 떵떵거리던 그곳, 바로 기아차 노조 이야기입니다. 이 양반들이 얼마 전까지 회사한테 뭐라고 소리쳤는지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회사가 돈 좀 벌었다고 영업이익의 30%를 내놔라. 직원 1인당 성과급으로 1억 6천만 원을 달라. 아주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1억 원이 무슨 옆집 게이름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회사 금고를 털어서 자기들 배를 채우려고 혈안이 돼 있던 사람들이 정작 자기네 안방 금고는 텅텅 비어서 거미줄을 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26년 3월 대한민국 최강 귀족노조 기아차 지부가 자기네 간부들 월급 줄 돈 28억 원이 없어서 외상을 했답니다. 지급 불능 사태, 한마디로 노조가 부도를 낸 겁니다. 파산했습니다. 성과급 잔치를 벌이자고 샴페인을 터뜨리려는데 정작 술값 계산할 카드가 정지된 꼴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망신입니까? 겉으로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다며 머리띠 두르고 투쟁을 외쳤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자기네 살림살이 하나 제대로 못 챙겨서 빚잔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의 돈 뜯어내는 데만 도가 텄지 제 집 곳간 털리는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통쾌하십니까? 꼴 좋다고 비웃음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한심해서 혀를 차게 되십니까? 아마 대부분 시니어 선배님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고 하실 겁니다. 그동안 귀족 노조들이 얼마나 유세를 떨었습니까? 내 아들 취직시켜달라며 고용세습 요구하고 정년 늘려달라며 떼쓰고 툭하면 라인 세워서 협력업체들 피눈물 흘리게 만들고 국민들이 보기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철옹성이 돈 28억 원이 없어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웃고 떠들려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웃지 못할 해프닝 뒤에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그리고 우리 자식들의 일자리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다는 아주 무서운 신호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노조 간부 몇 명이 월급 못 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제조업을 지탱해온 노동의 시대가 끝났다는 사망 진단서입니다. 한번 따져봅시다. 그 돈만 타던 노조가 왜 빈털터리가 됐을까요? 조합비가 안 거쳐서 그렇답니다. 그럼 조합비는 왜 안 거쳤을까요? 노조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정년 퇴직하는 선배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데 새로 들어오는 신입사원은 없습니다. 회사가 사람을 안 뽑습니다. 뽑아봤자 노조 가입해서 머리띠 두르고 임금 올려달라고 파업할 게 뻔한데 어느 미친 경영자가 사람을 뽑겠습니까? 결국 노조는 자기 밥그릇 지키겠다고 욕심을 부리다가 자기네 조직을 유지할 젊은 피 수혈을 스스로 끊어버린 겁니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아차 노조는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는 중입니다. 1인분 회비를 걷어서 4명이 나눠 먹으니 당연히 파산하죠. 이건 경영 실패가 아니라 탐욕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회사의 반응입니다. 옛날 같으면 노조가 파산 위기다, 월급 못 준다 하면 회사가 나서서 뒷돈이라도 쥐어주며 달랬을 겁니다. 노조가 무너지면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회사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오히려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돈 없어서 망한다고? 그래, 꼴 좋다. 우린 상관없다. 이런 태도입니다. 도대체 회사는 무슨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렇게 여유만만할까요? 노조가 파업하면 차를 못 만드는데 말입니다. 여기에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있습니다. 선배님들, 다크 팩토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두운 공장, 즉 불을 켤 필요가 없는 공장이라는 뜻입니다. 왜 불을 안 켤까요? 사람이 없으니까요. 사람은 어두우면 일을 못하지만
로봇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1분마다 차를 한 대씩 뚝딱뚝딱 조립해냅니다. 기아차 노조가 성과급 내놔라, 정년 연장해달라, 우리 허락 없이 로봇 들이지 마라 하며 드러누워 있을 때 회사는 멍하니 당하고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회사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노조가 없는 미국으로, 인도로 공장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 대신 로봇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지금 중국 샤오미 공장에 가보셨습니까? 축구장 몇 배 크기의 공장에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로봇 팔 수천 개가 춤을 추듯이 움직이며 전기차를 찍어냅니다. 76초에 한 대씩 나옵니다. 노조? 파업? 그런 건 박물관에나 있는 단어가 됐습니다.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두 발로 걸어다니며 부품을 나릅니다. 걔네들은 월급 올려달라고 떼쓰지도 않고 아프다고 병가도 안 내고 기분 나쁘다고 태업도 안 합니다. 24시간 전기만 꽂아주면 군말 없이 일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본질입니다. 한국 노조는 지금 허수아비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뭉쳐서 회사 돈 좀 더 뜯어내면 이기는 줄 알았는데 회사는 이미 판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래, 너희들끼리 지지고 볶고해라. 우리는 로봇이랑 일하련다 하고 떠나버린 겁니다. 기아차 노조의 28억 임금 체불 사태, 이건 단순한 자금난이 아닙니다. 인간 노동자가 기계와의 전쟁에서 완패했다는 항복 선언입니다. 철밥통이라고 믿었던 그 자리가 사실은 녹슬어서 바닥이 뚫린 양철통이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선배님들, 지금 웃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저 거대했던 기아차 노조도 시대의 변화를 못 읽고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데 우리 같은 힘없는 개인은 오죽하겠습니까? 내 자식에게 너도 대기업 생산직 가서 노조 활동하면서 편하게 살아라, 이런 말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자리는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기아차 노조의 몰락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해부해 드릴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스스로의 무덤을 팠는지, 그리고 그 무덤 위에서 로봇들이 어떻게 춤을 추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살벌한 각자도생의 시대에 우리 시니어들은, 그리고 우리 자식들은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처절한 생존 해법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속이 시원하십니까? 아니면 겁이 나십니까? 그 감정 그대로 가지고 끝까지 따라오십시오. 지금부터 진짜 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사달이 났을까요? 그 돈 많고 힘세다던 기아차 노조가 남들한테는 1인당 1억 원씩 성과급 내놓으라고 큰소리치던 그 거대 조직이 어쩌다 간부들 월급 28억 원도 못 주는 빈털터리가 됐을까요? 많은 분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회사가 노조 탄압해서 돈줄을 죄었나 보다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범인은 바깥에 있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바로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추악하고 이기적인 욕심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제가 오늘 그들의 비밀 장부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왜 통장이 텅 비었는지, 그 기가 막힌 내부 사정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파헤쳐보면 아마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예고된 자살골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표장사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조도 정치를 합니다. 노조위원장 선거 때마다 무슨 공약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후보들이 단상에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제가 당선되면 조합비 깎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월급 봉투에서 나가는 돈 줄여드리겠습니다. 내 살을 깎아서라도 여러분 주머니 채워드리겠습니다. 듣기에는 얼마나 달콤합니까? 내 돈 덜 걷어가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조원들은 그 후보를 찍어줬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원래 급여의 1.2%를 떼던 조합비를 1.0%로 낮췄습니다. 고작 0.2% 깎아준 겁니다. 월급 300만 원 받는다고 치면 한 달에 6천 원 정도 깎아준 셈입니다.
노조원 개개인에게는 푼돈입니다. 그런데 이 푼돈이 모이니까 치명적인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수만 명한테서 걷는 돈이 줄어드니까 1년에 수십억 원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0.2%가 노조의 기둥뿌리를 갉아먹은 겁니다. 들어오는 돈은 줄었는데 쓰는 돈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선심 쓰느라 오히려 더 펑펑 썼습니다. 이게 바로 포퓰리즘의 말로입니다. 당장 표 얻겠다고 곡간 기둥을 뽑아서 땔감으로 쓴 격입니다. 미래는 나 몰라라 하고 오늘만 배부르면 된다는 그 얄팍한 계산이 오늘날의 파산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돈 좀 깎아준 건 애교입니다. 더 기가 막히고 소름 돋는 이기심이 숨어 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피가 거꾸로 솟을 이야기입니다. 바로 퇴직자 재고용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기아차 생산직 선배님들이 평생 헌신하고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숙련된 일손이 딸리니까 이분들을 촉탁직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고용합니다. 1년 더 일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를 베테랑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퇴직했다가 다시 공장에 돌아온 이 선배님들, 노조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평생을 같이 일한 형님들이고 동료들 아닙니까? 다시 일하게 됐으니 노조에 가입시키고 조합비를 받으면 노조 재정도 튼튼해지고 쪽수도 늘어나니 일석이조 아닙니까? 두이 좋고 매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기아차 노조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선배님들의 노조 가입을 결사 반대했습니다. 아예 가입 원서도 못 내게 막았습니다. 아니 왜요? 왜 제 발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막았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눠먹기 싫어서입니다. 우리 노조가 투쟁해서 따낸 복지 혜택, 성과급, 선물 보따리, 이거저 촉탁직 늙은이들하고 나누기 싫다는 겁니다. 밥그릇 숫자가 늘어나면 내 몫이 줄어드니까. 아예 문을 걸어 잠가버린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형님 동생하며 같이 머리띠 두르고 투쟁하던 사이였는데 퇴직 한 번 했다고 바로 남 취급하고 밥상상에서 쫓아낸 겁니다. 심지어 투표권도 주기 싫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릴까봐 선배들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겁니다. 이게 바로 귀족노조의 추악한 민낯입니다. 노동자의 단결 투쟁을 외치지만 정작 그 안에는 내 밥그릇 챙기기 바쁜 이기심만 가득했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퇴직자는 쏟아져 나가는데 그 자리를 채워줄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됐습니다. 돈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밥 달라는 입은 그대로니 통장이 나만 할 리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파놓은 무덤에 스스로 들어간 꼴입니다. 배신당한 퇴직 선배님들은 노조비 안 내서 좋다고 하실까요? 아니요, 씁쓸해 하십니다. 내가 평생 몸 바친 조직이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나를 버렸다는 사실에 치를 떨고 계십니다. 세 번째 원인은 더 가관입니다. 바로 방만 경영입니다. 여러분, 기아차 노조 간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무려 85명입니다. 85명. 회사 돈 받고 일 안 하고 노조 일만 하는 전임자가 85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회사가 월급을 줘야 하는 인원은 고작 21명뿐입니다. 이걸 타임오프 제도라고 합니다. 법으로는 21명까지만 인정해 주는데 기아차 노조는 무슨 배짱인지 64명을 더 뽑아서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나머지 64명 월급은 누가 줍니까? 네, 맞습니다. 조합원들이 낸 회비로 주는 겁니다. 피 같은 조합비를 걷어서 이 사람들 월급 주고 보너스 주고 활동비 대준 겁니다. 1인분 회비를 걷어서 4명이 나눠 먹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이런 비효율적인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회사 일은 안 하고 하루 종일 노조 사무실에 앉아서 정치질이나 하고 파업되면 마이크 잡고 소리나 지르는 간부들이 수십 명씩 득실되니 그 많은 조합비가 나만 하겠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일반 기업 같으면 벌써 구조조정 당하고 책상 빠졌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노조라는 간판 뒤에 숨어서, 노동자의 권리라는 명분 뒤에 숨어서 호의호식하다가 이제 돈 떨어지니까 배째라고 드러누운 겁니다. 이게 노조입니까? 아니면 완장찬 골목대장들의 사교 클럽입니까? 자기들끼리 자리 만들어주고 월급 챙겨주는 그들만의 리그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것이 결정타입니다. 바로 고인물은 썩는다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지금 기아차 공장의 인력 구조를 보면 아주 기형적입니다. 50대 이상이 절반을 넘습니다. 47.8%가 50대입니다. 반면에 20대는 5%도 안 됩니다. 청년이 없는 조직, 노인정이나 다름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노조가 신규 채용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내 정년 늘려달라. 60세도 부족하니 64세까지 일하게 해달라. 내 자식 우선 채용해달라. 하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대니까 회사가 아예 채용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래, 너희들끼리 다 해먹어라. 우린 사람 안 뽑는다. 하고 손을 놓은 겁니다. 젊은 피가 수혈되지 않는 조직,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 조직, 오로지 60년대 투쟁 방식만 고집하는 늙은 조직.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멸입니다. 젊은 직원들이 들어와서 조합비도 내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데 노조는 자기들 기득권 지키겠다고 성벽을 너무 높게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샴페인 터뜨리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는 영원할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성벽 밖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매년 1,000명, 2,000명씩 선배들이 퇴직해서 나가는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0명입니다. 돈 줄 사람은 사라지고 돈 쓸 사람만 남은 구조. 이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파산 공식입니다.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 똑똑한 노조 간부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내 임기 때는 터지지 않겠지. 나만 아니면 돼. 폭탄 돌리기를 한 겁니다. 이런 무책임함과 탐욕이 뭉쳐서 오늘날 28억 임금 체불이라는 사상 초유의 쪽박을 차게 만든 겁니다. 빚쟁이가 되어서 여기저기 손 벌리는 신세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기아차 노조 욕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축소판 같아서 두렵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만 챙기느라 사다리를 걷어차고 문을 걸어 잠그면 결국 그 안에서 다 같이 굶어 죽는다는 것을 기아차 노조가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승리했다고 믿었을 겁니다. 정년 연장 요구하고 성과급 잔치 벌일 때만 해도 자기들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마약이었습니다. 달콤한 독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남은 건 무엇입니까? 텅 빈 금고와 빚쟁이 독촉장, 그리고 국민들의 차가운 비웃음뿐입니다. 닫힌 문은 녹슬어버렸고 고인물은 썩어서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가 썩어 문드러지는 동안 바깥 세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괴물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노조가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는 동안 회사는 이미 그들을 버리고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했습니다. 머리띠 두르고 소리 지르는 인간 대신 24시간 불평 없이 일하는 차가운 강철의 노동자, 바로 로봇입니다. 자, 노조가 안에서 밥그릇 싸움 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바깥 세상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많은 노조원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반대하면 회사가 로봇을 못 들여오겠지? 우리가 공장 바닥에 들어누우면 자동화도 못하겠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아차 노조는 우리 허락 없이는 공장에 로봇 한 대도 못 들인다 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했다고 자축했습니다. 로봇이 들어오는 걸 막았으니까요. 내 일자리를 지켰다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 그 승리가 얼마나 멍청하고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회사는 바보가 아닙니다. 노조가 문을 가로막고 서 있으니까 회사는 굳이 그 문을 뚫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가 짓고 있는 진짜 최첨단 공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아닙니다. 울산도 아니고 광명도 아닙니다. 바로 미국 조지아주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입니다. 회사는 그곳에 노조가 그토록 싫어하는 로봇들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한국 노조가 결사반대했던 그 최신 기술들을 해외 공장에 몽땅 쏟아부은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국 공장은 이제 기술의 박물관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낡은 기계와 늙은 노동자만 남겨두고 회사의 미래는 해외로 빠져나간 겁니다.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이걸 오프쇼어링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골치 아픈 규제나 말이 안 통하는 노조를 피해서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현상입니다. 기아차 노조는 자기 밥그릇 지킨답시고 로봇은 막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걷어차 버린 꼴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눈을 돌려 경쟁자들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우물 안에서 지지고 볶는 사이에 저 바다 건너 중국과 미국에서는 어떤 괴물들이 자라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실 겁니다. 혹시 중국 샤오미의 전기차 공장 영상을 보셨습니까? 그 넓은 공장에 사람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불을 켤 필요도 없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로봇팔 수천 개가 춤을 추듯이 움직입니다. 이걸 다크 팩토리라고 부릅니다. 어둠의 공장. 이 로봇들은 노조 가입도 안 합니다. 파업도 안 합니다. 월급 올려달라고 머리띠 두르지도 않습니다. 성과급 달라고 떼쓰지도 않습니다. 명절 떡값 달라고도 안 하고 자녀 학자금 대달라고도 안 합니다. 24시간 전기만 꽂아주면 군말 없이 일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샤오미 공장에서는 76초마다 전기차 한 대가 뚝딱 만들어져 나옵니다. 1분 조금 넘으면 차 한 대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드는 속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불량률? 제로에 가깝습니다.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아예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에 풀었습니다. 사람처럼 두 발로 걷고 두 손으로 부품을 나르는 로봇 옵티머스가 공장을 누비고 다닙니다. 머스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미래의 공장에는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예언이 아닙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아차 노조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로봇 절대 반대, 전기차 전용 공장 반대, 매나워 합의 없이는 라인 증설 반대. 2026년 대명천지에 인공지능이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는 이 시대에 아직도 80년대 구호를 외치며 기계랑 싸우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대포와 기관총을 들고 쳐들어오는 적군 앞에서 우리는 칼이랑 활을 들고 싸우겠다고 고집 피우는 꼴입니다. 게임이 되겠습니까?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비자가 자동차를 살 때, 이 차는 기아차 노조원들이 땀 흘려 만들었으니까 비싸도 사줘야지 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소비자는 냉정합니다. 가격은 싸고 품질은 좋은 차를 원합니다. 샤오미가 로봇으로 찍어낸 1,000만 원짜리 전기차, 테슬라가 자동화로 만든 반값 전기차, 이것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데 한국 공장은 고임금 노조원들이 수작업으로 차를 만들어서 비싸게 판다? 툭하면 파업해서 차도 제때 안 나온다? 과연 전 세계 소비자들이 기아차를 사줄까요? 안 사줍니다. 팔리지 않는 차를 만드는 공장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는 살 길을 찾아서 떠날 겁니다. 이미 떠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인도로, 동남아로 떠납니다. 거기서는 로봇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때 가서 노조가
우리 월급 달라, 공장 돌려달라, 우리 밥줄 끊지 마라고 울고 불고 매달려봐야 소용없습니다. 버스는 이미 떠났습니다. 기아차 노조의 28억 임금 체불 사태. 여러분은 이게 그냥 노조가 돈 좀 없어서 쩔쩔매는 해프닝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제 눈에는 거대한 몰락의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자금난이 아닙니다. 인간 노동자가 기계와의 전쟁에서 완패했다는 항복선언의 서막입니다. 철밥통이라고 믿었던 그 자리가 사실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자리였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노조는 자기들이 회사를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회사는 이미 싸움의 판을 바꿔버렸습니다. 너희는 인간끼리 싸워라. 우리는 로봇이랑 돈 벌러 간다. 이 얼마나 소름 돋는 현실입니까? 회사가 노조를 벌이는 데는 굳이 해고 통지서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더 효율적인 파트너, 로봇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선배님들, 지금 기아차 노조 꼴 좋다고 웃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저 거대했던 조직도 시대의 변화를 못 읽고 저렇게 처참하게 고립되어 가는데 우리 같은 힘없는 개인은 오죽하겠습니까? 내 자식에게 너도 대기업 생산직 가서 노조 활동하면서 편하게 살아라. 이런 말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자리는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아차 노조의 몰락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술을 거부하면 도태된다. 노조가 28억 원이 없어서 쩔쩔매는 이 상황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준비되지 않은 우리 모두가 겪게 될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냉혹한 진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로봇에게 일자리를 뺏기지 않으려면, 아니, 로봇을 부리는 주인이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 챕터가 남았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이미 틀렸습니다. 그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우리 자식들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챕터에서 이 살벌한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시니어 연구소 강도훈만의 독한 생존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십시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와 자녀의 미래가 걸린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기아차 노조가 안에서 썩어가고 밖에서는 로봇에게 포위당한 현실을 봤습니다. 그런데 선배님들, 진짜 절망적인 이야기는 아직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도 자동차는 사람이 만들어야지. 로봇이 아무리 똑똑해도 기름밥 먹은 기술자들의 손맛은 못 따라가지. 아직도 이런 낭만에 젖어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찬물 한 바가지 뒤집어 쓰고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그 손맛, 그 기술,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2026년 오늘 자동차의 정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자동차가 무엇이었습니까? 엔진 달리고 바퀴 달려서 굴러가는 기계였습니다. 기름칠하고 나사 조이고 용접 잘하면 최고의 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라인에서 잔뼈가 굵은 우리 생산직 형님들이 대우받았습니다. 그분들의 손끝이 곧 회사의 자산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자동차는 기계가 아닙니다. 바퀴 달린 거대한 스마트폰입니다. 컴퓨터입니다. 이제 자동차 회사의 핵심 경쟁력은 얼마나 튼튼한 철판을 쓰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똑똑한 인공지능을 심느냐, 얼마나 완벽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드느냐, 바로 여기에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라고 합니다. 이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권력의 지도가 뒤집혔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공장에서 기름 묻은 작업복 입고 일하는 수만 명의 근로자가 회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들이 파업해서 라인을 세우면 회사가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회사의 주인은 공장에 있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의 쾌적한 사무실에서.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모니터 들여다보며 키보드 두드리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바로 그들이 회사의 새로운 주인이 됐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누구를 더 무서워할까요? 1년 내내 임금 올려달라고 머리띠 두르는 생산직 노조원일까요? 아니면 구글이나 애플로 이직하겠다고 사표 던지는 천재 개발자 한 명일까요? 잔인하지만 후자입니다. 지금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코딩 줄수가 비행기보다 많다고 합니다. 용접공 1000명이 달려들어도 해결 못하는 문제를 천재 프로그래머 한 명이 코드 몇 줄 고쳐서 해결하는 세상입니다. 회사는 바보가 아닙니다. 돈이 어디서 벌리는지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가 신입사원을 뽑을 때 생산직은 문을 걸어 잠그고 연구개발직과 소프트웨어 인력은 웃돈을 줘가며 모셔가는 겁니다. 기아차 노조가 우리 정년 연장해달라, 우리 자식 뽑아달라고 외칠 때 회사는 속으로 비웃고 있었을 겁니다.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로봇이 다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망치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코딩하는 사람인데. 이것이 바로 기아차 노조가 마주한 예정된 붕괴의 실체입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시대가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겁니다. 쓸모가 없어진 겁니다. 이 얼마나 서글프고 무서운 말입니까? 평생을 바쳐 일했는데 이제 와서 쓸모가 없다니요. 하지만 이것이 냉혹한 자본주의의 현실입니다. 회사는 지금 아주 교묘하고 무서운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노조와 전면전을 벌이지 않습니다. 대신 고사작전을 씁니다. 말려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연 감소를 기다리는 겁니다. 매년 기아차에서 1000명에서 2000명의 선배님들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 빈자리에 신입사원을 뽑아 채웠겠죠? 하지만 지금은 안 뽑습니다. 한 명이 나가면 그 자리에 로봇 팔 하나를 갖다 놓습니다. 2명이 나가면 자동화 기계 한 대를 들여놓습니다. 그렇게 야금야금 소리 소문 없이 사람을 지우고 있습니다. 노조원 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조합비가 줄어듭니다. 쪽수가 줄어듭니다. 파업할 동력이 사라집니다. 지금 기아차 노조가 간부 월급 28억 원 못 줘서 허덕이는 게 바로 이 작전이 먹혀들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손 안 대고 코를 풀고 있습니다. 굳이 시끄럽게 해고 통지서 날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시간만 끌면 알아서 늙어 죽고 알아서 무너지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모르고 노조는 아직도 우리가 뭉치면 산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뭉치긴 뭘 뭉칩니까? 이미 발밑이 무너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데 서로 옷자락 붙잡고 있어봤자 같이 떨어지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선배님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철밥통, 한 번 들어가면 정년까지 잘릴 걱정 없고 꼬박꼬박 월급 나오고 노후까지 보장된다던 그 신의 직장. 그 철밥통은 이미 깨졌습니다. 아니, 녹슬어서 바닥이 뚫려버렸습니다. 지금 기아차 노조원들의 평균 연령이 50대 중반입니다. 이분들 나가고 나면 그 뒤를 이을 젊은 노조원은 없습니다. 10년 뒤면 기아차 공장은 거대한 양로원이 되거나 아니면 로봇들만 돌아가는 무인 공장이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성과급 1억 달러, 정년 64세로 늘려달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서 내 방 더 좋은 데로 바꿔달라고 떼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방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그래도 나는 대기업 안다니까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아차 노조의 몰락은 대한민국 모든 월급쟁이의 미래를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은행을 보십시오. 점포 다 없애고 모바일 뱅킹으로 바꿉니다. 은행원들이 거리로 쫓겨납니다. 마트를 보십시오. 계산원 아주머니들이 있던 자리에 키오스크 기계가 들어섰습니다. 화이트 칼라고 안전할까요? 인공지능이 보고서 쓰고 번역하고 디자인까지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닙니다. 인간 대 기술, 구세대 대 신세대의 거대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났습니다.
기술을 가진 자가 이깁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떼법이나 쓰고 있는 집단은 저 기아차 노조처럼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배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에게, 내 손주에게, 너도 열심히 공부하지 말고 적당히 살다가 노조 있는 공장 취직해서 머리띠 두르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실 겁니까?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이제 막다른 골목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왜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왜 아직도 정부가, 회사가, 노조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28억 원이 없어서 간부 월급도 못 주는 저 무능한 조직이 과연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제 코가 석자인데요.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대, 몸으로 때우면 먹고 살 수 있었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지금은 머리를 써야 하고 기술을 익혀야 하고 흐름을 읽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기아차 노조의 파산은 그 시그널을 아주 요란하게 울려준 사건일 뿐입니다. 이제 꿈에서 깰 시간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철밥통도 깨지고 노조도 망하고 회사는 로봇이랑 바람난 이 난세에 도대체 우리 같은 평범한 시니어들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은퇴 자금은 까먹고 있고 물가는 오르는데 자식들은 취직도 안 되고 이대로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습니다. 위기 속에 진짜 기회가 숨어 있는 법입니다. 마지막 결론 챕터에서 제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3가지 생존 강령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 안 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고 자식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 지금 바로 내려드립니다. 꽉 잡으십시오. 자,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1인당 1억 원 내놓으라고 소리치던 기아차 노조가 정작 자기들 간부 월급 줄 돈 28억 원이 없어서 쩔쩔매는 모습. 그리고 그 틈을 타서 회사가 조용히 로봇으로 공장을 채우고 있는 서늘한 현실까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아직도 남의 일 같으십니까? 아직도 설마 내가 다니는 회사는, 내 자식이 다니는 직장은 안전할 거라고 믿고 싶으십니까? 죄송하지만 이제 꿈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잔치는 끝났습니다. 불은 꺼졌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신화, 노조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 국가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는 기대. 이 모든 것은 2026년 오늘부로 유통기한이 끝났습니다. 폐기 처분해야 할 낡은 생각입니다. 저 거대했던 기아차 노조라는 항공모함도 구멍이 나서 침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쪽배를 탄 개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파도가 치면 뒤집히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바야흐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누구도 나를 구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이 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살벌한 정글에서, 로봇이 인간을 밀어내는 이 야생의 들판에서 우리 시니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냥 앉아서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세대입니까?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든 세대 아닙니까? 맨주먹으로 가족을 먹여 살린 저력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시니어 연구소가 기아차 노조의 몰락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시니어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3가지 생존 강령을 제안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첫 번째, 빚부터 갚으십시오. 그리고 현금을 주십시오. 기아차 노조가 왜 망했습니까?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쓰는 돈을 못 줄여서 망했습니다. 겉멋이 들어서 흥청망청하다가 빚더미에 앉은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리가 어떻습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물가는 어떻습니까? 월급 빼고 다 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빚을 지고 있다는 건 목에 밧줄을 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은행 이자는 로봇보다 더 무서운 놈입니다. 잠도 안 자고 24시간 불어납니다. 아파트값 오를 거라 믿고 무리하게 대출 받으신 분들, 주식으로 한탕하겠다고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 지금 당장 정리하십시오. 노조도 돈 없으면 파산하는데 개인이 버틸 재간이 있겠습니까? 덩치를 줄이십시오. 고정 지출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내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위기가 왔을 때 나를 지켜주는 건 노조위원장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통장에 찍힌 현금 잔고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내 편입니다. 두 번째, 자식 교육을 다시 시키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 자식들에게 너도 대기업 생산직 가서 편하게 살아라. 공무원 시험 봐서 철밥통 차라.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식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죽이는 길입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철밥통은 깨졌습니다. 대기업 생산직은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도 위태롭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은 이제 실패의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머리띠 두르는 법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대신 기술을 가르치십시오. 어떤 기술이냐? 로봇과 싸우는 기술이 아니라 로봇을 부리는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법, 데이터를 다루는 법, 기계를 고치고 관리하는 법.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용접공 1000명보다 그 용접 로봇을 코딩할 수 있는 한 명이 더 대접받는 세상입니다. 내 자녀가, 내 손주가 기계 부품처럼 쓰이다 버려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기계를 지배하는 주인이 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조언을 해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남들 다 하는 대로 해라는 말이 가장 무책임한 말입니다. 남들 다 하는 길은 이제 낭떠러지입니다. 세 번째,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쫄지 마십시오. 많은 시니어 선배님들이 키오스크 앞에서 쩔쩔매십니다.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 보는 걸 무서워하십니다. 나는 늙어서 못해, 기계는 어려워 하며 뒤로 물러서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아차 노조가 왜 도태됐습니까?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적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키오스크를 피하고 스마트폰을 멀리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사회적 고려장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문을 스스로 닫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우면 됩니다. 기계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버튼만 정확히 누르면 똑같이 작동합니다. 동네 주민센터에 가십시오. 도서관에 가십시오. 스마트폰 교육, 디지털 교육, 공짜로 해주는 곳 널렸습니다. 가서 배우십시오. 로봇이 햄버거를 만드는 세상이라면 적어도 그 로봇에게 햄버거를 주문할 줄은 알아야 굶어 죽지 않지 않겠습니까? 기술을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노인이 되지만 기술을 배우려고 덤비는 순간 우리는 다시 청춘이 됩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기아차 노조 28억 임금 체불 사태, 이것은 단순히 남의 집 불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대한 경종입니다. 떼쓰면 떡 하나 더 주던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는 실력이 없으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냉혹하게 버려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위기를 넘겨온 사람들입니다. IMF도 이겨냈고 금융위기도 버텨냈습니다. 이번 위기도 우리가 정신만 바짝 차린다면 충분히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낡은 생각은 버리십시오. 노조라는 썩은 동아줄은 놓아버리십시오. 대신 내 실력, 내 자본, 내 지혜라는 튼튼한 동아줄을 잡으십시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너무 독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좋은 약이 입에는 쓴 법입니다. 달콤한 위로보다는 쓰디쓴 현실 인식이 여러분을 살릴 것이라 믿기에 오늘도 악역을 자처했습니다. 부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 설계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아차 노조의 몰락을 보며 비웃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그들이 흘린 눈물을 보며 우리는 살아남을 지혜를 훔쳐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아직도 노조가 최고야, 옛날이 좋았어 하며 꿈속을 헤매는 친구가 있다면 등짝을 한 대 세게 때려서라도 이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친구의 노후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시니어 연구소는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로봇이 판치는 세상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날카롭고 더 돈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연구소 강도훈 소장이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